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및 국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선거를 90여일 앞둔 지금 제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어떤 민주당 후보보다 도덕적 결함이 많은 후보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그의 정책적 고민은 깊이가 얕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후보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제1야당이 국정농단과 탄핵의 상처와 무능을 넘어 새로워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제가 27살에 원 없이 뛰어 탄생에 일조했던 박근혜 정부가 호가호위하는 간신과 비선실세의 늪에 빠져 제 노력이 훈장이 아니라 멍해가 되어 돌아왔을 때 느꼈던 좌절감은 정치에 대한 저희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10년이 지나 이제 제가 당원 동지들의 선택을 받아 이 당의 지휘관이 되었을 때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순한 승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행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초래한 혼란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를 얻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와 우리들의 순수한 노력 사이로 남을 깎아내리고 이간질하여 본인의 자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 내내 정치 혁신의 길을 달려오고 주도해 왔습니다. 긴긴 선거 연패의 터널 끝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승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씌워진 많은 굴레 선거의 방식을 탈피해서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조화를 이루고 뒤를 이을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당의 훌륭한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울산 선언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에 대한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대위 활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천명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로 도배된 팀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한 팀은 출루율을 따져서 냉정하게 득점 확률을 계산하는 팀입니다. 어떤 명망가가 영입되고 어떤 유력 정치인이 지지 선언을 하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과 우리 윤석열 후보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어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선대위원입니다. 빨간색 후드티를 입지 않아도, 당 점퍼를 입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은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보고 우리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많이 몰려다닌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역지사지를 해보면 됩니다. 시끄럽게 음식점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다른 후보의 지지자를 보셔서 호감을 가지신 적이 없다면 정치 유튜브 어딘가에서 종종 있는 우격다짐의 논리와 비약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후보를 지지할 젊은 유권자는, 그리고 중도층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 유튜브를 멀리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비약이 심하고 다른 정보 출처에 비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 젊은 세대를 설득하고 중도층을 설득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아무리 분노하셨더라도 성난 모습보다는 안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품위 있는 보수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도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탄압받을 때는 묵묵히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후보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언어를 넘어서서 우리 후보를 왜 찍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당원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열망을 절대 빼놓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난 모습이 아닌 이성적이고 침착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수권 세력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2021년 들어서 체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보수정당,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온 지점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입니다. 훌륭한 후보가 선출되었고 우리는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는 훌륭한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꼭 다 같이 앞으로 나가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중환자가 병실이 없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댔습니다. 민주당 정부에게는 국민의 귀중한 목숨보다 선거에서의 표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또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민의 잠자리를 추운 거리로 내팽개치고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향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10가지 중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부터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과거에는 당 선대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소수로 구성된 외부 캠프가 선거운동의 중심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그동안
약해진 지역 당협을 재건하고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또 더욱 튼튼해진 당의 조직으로 더 넓혀진 지지 기반으로 승리의 문을 향해 달려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내년 대선에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요구함과 아울러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입니다.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공정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바이오 전환은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커다란 기회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창을 활짝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은 창의와 상상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기여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힘든 삶의 여정을 묵묵히 감내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국민을 위해 기회가 풍부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가깝고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또한 6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이분들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정권 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의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와 우리 당에 정권 교체의 엄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률의 제고,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는 그 소명을 받드는 우리 당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더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국가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꿉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